안녕하십니까,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보조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정의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가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현금, 재화 등의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입니다. 뭐 보상금이라고도 하고 조성금이라고 장려금이라고도 하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하고 뭐 다양한 명칭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를 첫째는 자산 관련 보조금입니다. 정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인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익 관련 보조금은 이 외의 것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산을 뭐 기계장치 같은 걸 취득하면서 정부 보조를 받는 걸 자산 관련 보조금, 그 다음에 그냥 소비성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들 관련해서 뭐 그냥 재료비 같은 거 사용했을 때 그런 걸 보조받으면 그런 관련 보조금은 수익 관련 보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인식 요건 방법은 다음 두 가지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하는 겁니다. 일단 돈이 들어와야겠죠. 보조금을 수취하고 그에 돈이 들어와도 정부 보조금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어떤 기술로 치면 어디까지 개발이 완료돼야 된다던가 뭐 이런 조건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보조금 수치가 정부금의 부수적인 요건이 준수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충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의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비용 차감으로 보통 예금이 들어오고 관련 비용 계정으로 그 정부 보조금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정말 수익 계정으로 바로 수익 계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부 보조금 입금 시 회계 처리는 이연 수익 부채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예금 12,00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으로, 아직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차감 계정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예금 12,000에 이 정부 보조금 자산 차감 보통 예금으로 12,000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통 예금 계정에는 0이 되겠죠. 아무런 이펙트가 없겠죠. 2번 방법은 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쓰였던 걸로 이해가 되고, 요즘에는 1번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모든 경우를 다 경험해 본 건 아니니까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입금 시에 또 이게 모든 입금 어떤 정부 그런 봉부 보조금 지원하는 계약을 살펴보면 이제 반환을 예정하고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명확한 경우에는 2만원을 수령했다고 하면 나머지 40% 그 조건에 따라서 장기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해주어야 합니다. 별도의 계정으로요. 이 두 가지 이연 수익으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과 현금 차감으로 인식하는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이 장기 미지급금 인식해주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 사용 시 수익 관련 보조금은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수익 관련 보조금과 자산 관련 보조금이 있는데, 먼저 수익 관련 보조금이 간단하니까 알아보면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보통 예금의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고 실제 연구비가 지출됩니다.
그러면 이 연구비로 지출한 것을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선수 수익을 차감하고 연구비 비용 차감을 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연구비, 선수 수익 연구비, 보통 이렇게 전부 다 없어지겠죠. 이런 경우의 수에는 다음과 같이 보듯이 어떤 내가 연구비라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실제 이 현실에서는 생겼지만 이 회계적으로는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짜로 처리한 겁니다. 예. 내 돈 들이지 않고 그 업무의 성과는 나오지만 그 회계 처리상으로는 공짜로 처리했기 때문에 장부에서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현금 차감 계정을 인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차감 계정을 없애주고 연구비를 없애주면 결국에는 동일하게 모든 것들이 장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100% 보조를 받았던 경우를 설명드리고 있고, 실제로는 뭐 50%만 보조받을 수 있고 30%만 보조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비용 계정의 그 비율만큼만 내 장부에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 차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사용 시 자산 관련 보조금도 있을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에서는 보통 예금, 선수수익 인식하고 기회장치를 뭐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사는 겁니다. 12,000원짜리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100%라고 가정해서 지금 쉽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기존 선수수익을 차감하고 기계장치의 반대 계정으로 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감가비는 일반 12,000원을 12년 동안 뭐 내용 연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0씩 감가상각이 될 거고, 이거는 국고보정을 수취 안 했을 경우에입니다. 근데 국고보정을 수취했기 때문에 앞서 자산 차감 계정 인식했던 12,000원을 그 자산 차감 계정의 상대 계정으로 자산으로 해서 감노액을 처리하고 감가비는 또 1,000원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 차변에 있겠지만 정부 보조금은 대변으로 있는 거고, 원래 그 취득 원가에 관련해서요.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 대변에 생기지만 정부 보조금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감노액이 차변에 생기는 그런 짝을 이뤄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수익이 사라지고 보통 예금이 사라지고 기계장치가 사라지고 감가비가 사라지고 감노액이 사라지고, 결국 앞서 얘기 드렸듯이 정부 보조금은 어떤 성과의 달성은 기계 사용이라던가 뭐 내가 원하는 뭐 영업 활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장부에서 그 어떤 효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부에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산 관련 보조금 현금 차감을 인식하는 계정도 뭐 동일합니다. 요 아까 선수수익으로 인식했던 걸 차감하는 것처럼 보통 예금 자산 차감 계정을 빼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동시에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서 다 사라지고 공짜로 내가 원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근데 개념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복잡하긴 한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금 차감 계정을 이렇게 인식하고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경우와 똑같고, 오늘 이제 정부가 내가 50% 낼 테니까 너도 50% 네 돈을 내서 해라, 뭐 요런 경우에 요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협약서에서 명시하면 다음과 같이 내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회사 돈을. 그리고 연구비를 24,000을 지출하면
정부 보조금 이때에서야 이제 수익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돈을 처음에 그냥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했지만 정부 이제 결산 조정 분계로 정부 보정 자기 부담금 12,000원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뭐 두 번째 자기 부담금 납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의미 없는 분계잖아요. 둘 다 보통 예금 같고 금액도 같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나중에 뭐 제시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계감사라던가 여러 가지 정부 관련해서 뭐 어떤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용에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 결국에는 이렇게 다 하나씩 쌍을 이뤄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보통 이제 50%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니까 요 내가 나머지 50%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렇게 보통 예금이 100%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출한 연구비 24,000 중에 12,000원 실제로 내 돈을 지출한 거고요. 연구비도 반만 50% 결국에는 내 장부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0% 지원받을 때는 공짜니까 그 효과가 다 없어진다고 했지만 그 지원 내가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는 비율만큼은 연구비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제 장부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최초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달성을 했다가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산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액만큼 이연수익에서 차감하고 그리고 이연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기소득을 인식하라. 그리고 두 번째 수익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인식된 미상각 이연 계정에 먼저 적용을 하고 이연 계정을 초과하거나 없는 경우는 그 초과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 처리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 말은 어렵지만 결국 토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그 목적 달성을 못했으면 약속한 바를 이해 못했으면 토해내라는 얘기인데요. 1번의 경우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2번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1번의 경우는 이제 미로 유추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예금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선수 수익을 인식하고 연구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다음에 선수 수익을 이제 조건을 충족해서 연구비를 인식을 했는데요. 근데 최종적으로 뭔가 이게 잘못돼서 연구비 받았던 정부 보조금을 다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제 보통 예금 12,000원을 다시 내어주면서 이제 선수 수익을 차감해야 되는데 선수 수익을 이연 계정에 먼저 적용해야 되는데 차감할 게 없잖아요. 그 초과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 앞서 연구비를 차감했었기 때문에 연구비로 인식하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상환손실이라는 별도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다 제거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토해내기 때문에 요 연구비 보통 예금 계정에 남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돈으로 처리했을 때 연구비 보통 예금 나가는 거랑 동일합니다. 결국 아무런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